안녕하십니까? 우리 물질 추출론, 오늘이 7주차, 접어들었습니다. 7주차 1차 시, 7-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전기영동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는 충북영동인데 오늘 배울 내용은 전기영동이라고 하네요. 전기적인 특성, 그리고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분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DNA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리, DNA의 어떤 크기 또는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분리 공정이고요. 자, 바로 이러한 전기영동은 영어로는 electrophoresis 이렇게 표현합니다. electrophoresis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전기영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 안에서, 전기장, 즉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가 띄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 것이죠. 그런 전기장 안에서 하전된 입자, 즉 어떤 전기적인 그런 형태로 띄고 있는, 전하를 갖다 띄고 있는 그러한 입자 또는 물질이 양극 또는 음극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기영동. 어떤 물질이 음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음극의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전기를 갖다 걸어놓을 때 음전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전하 쪽으로, 그쵸? 양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또 어떤 물질이 양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음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마치 자기장의 경우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다니고 서로 같은 극의 경우 서로 밀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현상이 전기장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전기장 안에서 어떤 물질이 전하를 갖다 띄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속도에 미치는 그러한 이제 영향 요소들,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입자의 전하량, 즉 전하를 갖다가 플러스의 강도가 굉장히 세냐 아니면 살짝 약하냐, 이런 입자의 전하량, 또 그 크기, 얼마 정도의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용액의 pH와 점성도, 용액이 가지고 있는, 용액 속에서 결국은 이제 전해질 용액이라고 하는 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액 속에서 바로 그 용액이 나타내는 pH, pH라든가 또는 용액이 나타내는 점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데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고요. 또 용액, 우리가 보통 이제 버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버퍼라는 의미는 뭐냐면 완충용액이에요. 완충용액은 다소의 어떤 pH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혀 pH가 변하지 않는, 외부로부터 pH의 다소의 영향을 갖다 주는 물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완충용액이라고 하는데, 그 용액에 있는 다른 전해질의 농도, 또 다른 전해질의 어떤 이온의 세기, 그리고 요 물질이 이동하는데 어떤 이제 지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 지지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용액에서 하전 알맹이의 이동 속도라고 하는 것은 분자 자체의 성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분자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지지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거든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전기영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은 언급했는데, 아미노산이라든가 뉴클레오타이드 또는 단백질,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이제 존재를 하지만은 얘네들은 약간의 그런 어떤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즉 하전된 물질들을 갖다, 이러한 류의 하전된 물질들을 갖다가 분리하거나 또는 이제 분석하고 그럴 때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전기영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용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하전된 분자나 또는 이온 또는 어떤 물질에 한정이 돼서 그래서 쉽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혀 전하를 갖다 띄고 있지 않다. 그럼 이 전기용동으로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분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유동성 매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액체 또는 기체가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종종.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액체가 사용이 되고 특히 생물학적 시스템에 있어서는 액체를 갖다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전기용동 특성 이런 것들은 또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게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할 때 바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게 그 양이 굉장히 미세할 때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바이러스 양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이제 증폭을 시키게 된다고 그래요. 많은 양으로 복제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복제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합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화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연쇄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리머레이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분자예요. 중합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용이 되는 효소예요. 그 효소가 연쇄적으로 계속 반응을 하면은 계속 복제를 해서 그 양을 갖다 늘려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PC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또는 꼭 우리 몸속에 없더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존재할 경우에는 굉장히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양을 갖다가 늘려서 증폭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 알기 위한 그런 방법이 이제 PCR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전기용동에서 다루는 것도 DNA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는 특성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DNA 종류를 분리한다라든가 하는데 이용을 할 건데 바로 이 DNA를 원하는 부분만을 증폭을 시키고 복제를 하고 이러한 방법이 바로 PC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이라든가 사람의 제놈이라든가 아주 미량만 있는 DNA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양을 갖다가 엄청나게 복제를 하고 늘리도록 하는 그런 데 이제 활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요즘은 기계적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증폭시키는데 2시간 정도면 다 끝나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분자 생물학 또는 의료 분야 예를 들어서 친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 또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이제 분야라든가 또는 생물 분류를 하는 이런 데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방식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PCR은 요즘 하도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 코로나를 갖다가 검출하고 분석하고 이러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DNA 이제 전기용동으로 들어가서 DNA 전기용동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매체를 갖다가 이제 그 물질이 이제 통과해 나가는데 바로 그 매체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주로 어떤 거를 사용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실험할 때도 미생물 실험할 때 이제 많이 썼었던 건데요. 바로 아가로스라고 하는 한천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 아가로스 상에서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DNA를 갖다 분리할 때 바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DNA 전기용동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에 의한 분자의 이동도에 따라서 DNA 크기도 DNA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짧게 잘린 녀석은 빨리 크기가 작고 그리고 저런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쉽게 빠져나가니까 빨리 이동을 하고 큰 녀석인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을 때 빨리 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DNA 크기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DN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타이드 애시드 아니에요. 뉴클레이크 애시드. 예. 그거에 이제 준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본 그런 골격들, 백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등뼈의 등뼈, 백 뒤쪽에 있는 본, 뼈란 말이에요. 등뼈. 즉 우리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놓는 것이 이제 등뼈이듯이 바로 DNA도 이제 기본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기본 구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산 그룹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트리포스페이트, 그렇죠? 예. ATP라고 하는 것이 트리포스페이트 아니에요, 그렇죠? 세 개의 인을 갖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결국 인이 포함되는 인산에 플러스가 빠져나가면 그 부분이 마이너스 전환을 갖다 띄고 있기 때문에 음전환을 갖다 띄게 된다고요. 이 DNA라고 하는 녀석이. 그래서 두 전극 사이에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은 바로 이 DNA는 음극에서부터 양극 쪽으로 이렇게. 음극은 밀쳐낼 테고 양극 쪽은 끌어당길 테니까. 왜? 음전환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DNA 분자가 이 한철이라고 하는 겔로 만들어져 있는 한천-겔 매트릭스 사이를 갖다 통과하는 그런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크면은 못 빠져나가요. 덩치가 크니까. 또 이 겔이라고 한천-겔이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으면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분자량이 크거나 한천-겔의 밀도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못 빠져나간다고요, 잘. 그러니까 늦게 이동을 할 테고 분자량이 작거나 아니면 이 겔이 치밀하지 않고 엉성하게 돼 있을 때는 쉽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DNA 분자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구조에 따라서도 어떤 물질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집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이게 이제 DNA의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DNA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를 갖다 이제 줄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디옥시리보니까는 D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옥시. 산소가 하나 없는 구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뭐 이제 RNA하고 아주 차이점이 딱 하나. 산소가 더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차이인데, 자, 바로 이러한 DNA 구조는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쪽과 같이 당이 있고 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인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과 염기와 인산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산이 있는 쪽에 보시면 저기에 저렇게 마이너스 차지를,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기본적인 골격을 갖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기본적인 골격에 저 포스포 디에스터라고 하는 이 결합 그룹 여기가 음전환을 갖다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음전환을 띄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저러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이제 오른쪽 윗단에 있는 베이스라고 쓴 것이 염기예요. 저기에 뭐가 붙을 것이냐예요. 그 붙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것처럼, 그쵸? 배웠었잖아요. 예, G, 또 C, 예, A, T 이러한 유형의 여러 가지가 이제 베이스가 이제 염기가 이제 붙게 되죠. 그쵸? 예,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염기들이 서로 이제 쌍을 이루면서 가서 G에는 C가, A에는 T가 가서 이제 붙게 되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구조를 갖다가 이제 띄게 된단 말이에요. 염기 쌍들이. 그렇게 쭉 이어진 것이 결국은 뭐예요?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갖다 이루고, 왜? 요렇게 이제 쌍을 갖다 이루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무슨 수소결합을 갖다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즉 기본 골격인 염기와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기본 골격을 갖다가 저 위에 써놨잖아요. 그쵸? 백본이라고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저 인산 부분들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다 뭐예요? 음전환을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는 저런 음전환을 갖다 이제 주로 띄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갖다 이루면서 서로 쌍으로, 그쵸? 예. T라고 하는 티민은 A라고 하는 아데닌하고 이렇게 쌍으로, 그쵸? C라고 하는 시토신은 구아닌이라고 하는 G하고 쌍으로.
계속 그런 식의 유형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갖다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DNA라고 RNA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의 뒤쪽에는 디옥시리보예요. 얘는 그렇지 않고 리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차이예요. 바로 DNA의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하나 없는 저기 그 보시면 저쪽 구조에 보시면 오탄당으로 되어 있는 저쪽 구조에 보시면 아래 하늘색으로 H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는 OH. 여기는 산소가 그대로 붙어 있는데 저기는 산소가 하나 빠져서 디옥시리보 이렇게 가기 때문에 DNA 혹은 RNA 이렇게 되는 거죠. 저 DNA를 전사하기 위해서 RNA가 이제 가서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를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RNA하고 DNA의 염기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DNA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G, T, C로 되어 있는데 RNA의 경우에는 저 티민 대신에 뭐예요? 우라실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명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런 적이 있지라고 이렇게 이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DNA를 전격의 영동으로 어떻게 하느냐? DNA는 뭐라고요?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예. 저거는 옆에 단면을 갖다가 이제 잘라 놓은 거고요. 이거는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샘플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위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전기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DNA가 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은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겠죠. 근데 플러스 쪽으로 쭉 이동을 하는데 그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영동 시에 DNA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DNA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천천히. 덩치가 커가지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작을수록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합니다. 바로 요거는 뭐냐면은 아가로스라고 하는 그래서 한천 요것이 이제 격자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늪이나 마찬가지예요. 늪을 정글을 갖다 빠져나가는데 덩치가 크면은 빨리 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놈이 빨리 지나갈 테고, 예. 그리고 또 복잡하지 않은 놈이 빨리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아가의 농도가 높을수록 높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만들어지면 조밀조밀조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지고요.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흐물흐물하게 막 듬성듬성 이렇게 공간이 비어지게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에 적합한 그런 염기 크기에 따라서 DNA에 이제 존재하는 염기 크기에 따라서 아가 그 젤의 농도 이런 것들도 이제 맞춰서 하게 되는데요. 아가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야? 촘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촘촘해지니까 그때는 쬐끄만 조각들, 쬐끄만 크기의 DNA들이 잘 빠져나가는 거고 농도가 엷으면 엷을수록 공간이 듬성듬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큰 조각들이 잘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도에 따라서 분리되는 범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서 B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의 경우에는 이 염기가 쌍으로 그렇죠? 예, 쌍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BP 베이스 페어 염기 쌍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예, 이렇게 이제 아가의 농도가 높을수록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아가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작은 녀석들 분리를 하게 되고 농도가 엷으면 엷을수록 큰 녀석까지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전기영동 시에 DNA 이동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는 뭐가 있느냐? DNA 형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갖다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DNA 형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물건이 있는데 요거를 막 꽈가지고 이렇게 뭉쳐놨어요. 이렇게. 바로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뭉치지 않고 조금 풀어놨어요. 이렇게. 이것이 두 번째 오픈 서큘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그냥 다 이렇게 쭉 펴놨어요. 자, 뭉쳐서 있을 때 하고 조금 풀어놓은 거하고 완전히 길게 펼쳐놓은 거하고, 자, 여러분들 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하다. 대추나무가 워낙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막 돼 있으니까 길 따라 너무 막 걸린다고요. 그쵸? 그런데 부피는 전체 양은 같더라도 부피가 작아. 이렇게 막 뭉쳐놨어요. 이렇게 꽁꽁. 이렇게 꽁꽁 뭉쳐놨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풀어놓은 경우에는 부피가 좀 커지기 때문에 더 늦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도, 예. 그래서 슈퍼 코일드 DNA라는 것이 뭐냐면 코일상으로 막 이렇게 그냥 압축이 돼가지고 뭉쳐져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조금 풀려있는 DNA 경우가 그 다음, 그리고 완전히 풀려가지고 길쭉하게 늘어서 있는 경우가, 예, 마지막으로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제일 빠른 놈은 뭉쳐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풀려 있는 거, 완전히 풀린 거, 이런 식으로도 마찬가지 이동 속도에 영향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자, 그렇다면 또 그거 이외에는 뭐가 있느냐? 전압이 크면 클수록, 거기다가 가해주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압이 세니까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띄고 있는 DNA가 빨리 달려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석 같은 경우도 자성의 크기가 큰 녀석일수록 멀리 있어도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가서 착 가서 붙잖아요. 바로 전하의 경우도 큰 전하의 크기를 갖다 크게 해줄수록 더 빨리 가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되는 전압이 높을수록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요. 다섯 번째는 전기장의 방향이 정면에서 끌어당기냐, 옆에서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DNA가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이 DNA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기 운동을 통해서 DNA의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쭉 분리를 해놨는데, 이동을 하면서 분리가 됐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걔네들의 특성을 갖다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저게 뭐냐면 이제 염색약인데, 예. 여러분들 우리 미생물 할 때도 염색 시켰었잖아요. 그렇죠? 예. 염색을 하면 그 특성을 갖다 우리가 쉽게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이제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ETBR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염색약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것이 또 DNA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예. 바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기 운동을 할 때 이 젤을 갖다가 어떻게, 무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아가라는 것이 가장 널리 쓰이긴 하는데, 이 아가, 한천이라고 하는 아가 말고도 다른 종류들이 있어요. 아가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아가로스 젤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1000에서 20kbps. 예. BP. 예. 그러니까 100개 쌍부터 20kg니까는 2만 개죠. 그렇죠? 2만 개 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자량 정도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경우는 한천제, 아가로스를 갖다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예, 분자량이 저보다 작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예,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이라고 하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니까는 폴리 P, 그 다음에 아크릴 A, 아마이드 젤 G, 그 다음에 일렉트로포레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기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PAGE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분자량이 작을 때, 쟤는 왜 그럴까요? 분자량이 작다는 건 뭐예요? 촘촘하니까 작은 것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가보다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이 더 촘촘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10bp에서 1000bp 정도일 때 이거를 갖다 이제 주로 쓰고요. 핵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풀려 있느냐, 예,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이제 또 선택을 합니다. DNA의 경우에는 non-denaturing 젤이라든가 잘 안 풀리는 이제 그러한 젤이라든가, 염기서열 분석 시에는 denaturing 젤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NA의 경우에는 디네이처링 제, 여기에는 뭐 알칼라인이라든가 포르말데히드 또는 우레아 이런 것들을 갖다 첨가를 해서 그런 특성을 갖다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서 DNA의 경우에는 아가로스라든가 페이지라고 하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을 갖다 많이 쓰고요. RNA의 경우에는 포르말데하이드 아가로스 젤을 갖다 이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SDS 페이지라고 하는, SDS는 사실은 우리 이제 화장품 쪽 이런 쪽에서도 이제 다루는 건데요. 저거는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라고 하는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그런 젤을 갖다가 쓸 때는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 분리할 때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전기 운동을 할 때 쓰게 되는 시약은 뭐가 있느냐? TAE라는 것들을 갖다 이제 쓰게 되는데, TAE는 시약이라기보다는 버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가 염기 이런 것들이 소량 들어왔더라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완충 그런 작용을 갖다 해주는 건데요. 요 TAE는 T는 트리스 버퍼라고 하는 거고요. A는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E는 EDTA. 요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완충용액이에요. 그래서 트리스 버퍼의 경우에는 이제 양이온을 공급해서 음전하를 갖다 띄고 있는 DNA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끌어주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아세테이트의 경우에는, 트리스의 경우에는 이제 높은 pH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DNA가 해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H를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갖다 아세테이트가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TA는 예를 들어서 이제 디네이스 이니비션, 디네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백질을 DNA를 갖다 분해하는 효소예요. DNA를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분해해 버리면 성질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니비션하는,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함으로써 DNA 분해를 갖다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EDTA가 전기운동에 필요한 DNA의 마이너스 차지를 유지시켜 주는데 EDTA가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TAE 버퍼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가로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레더라고 하는 건데, 레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DNA를 갖다가 이렇게 쭉 분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얘가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DNA 마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레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다리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 레더가 영어로 사다리잖아요. 그렇죠? 이 띠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게 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염색, 로딩 다이죠. 높은 밀도의 경우에는 DNA를 이제 요 DNA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고기에 잘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막 그냥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거나 옆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거나 그럼 곤란하니까 이제 그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염료를 갖다 집어넣어줘요. 높은 밀도의 경우에는 DNA를 거기에 잘 안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염색 성분을 가진 성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었던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DNA 염색 물질이에요. 전기 운동을 한 다음에 DNA 확인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요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발암 물질이에요.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녀석은 발암 물질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DNA에 들어가서 저렇게 색깔을 갖다 이제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을 갖다 이제 해서 그래서 특성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전기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이제 기구들은 전기 운동 장치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TAE 버퍼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시료를 갖다 집어넣는 팁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팁을 갖다 끼우는 마이크로 피펫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염색 시약, 그리고 나중에 눈으로 잘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적외선, 적외선을 투영을 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리고 아가 한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쟤네들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담가 놓는 그런 이제 버퍼 용액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증류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압을 딱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그러니까 저쪽부터 저쪽에다가 이제 놔야지 플러스 쪽으로 쭉 오면서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띠가. 그럴 때 이 가운데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가제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된단 말이에요. 예, 저렇게 장치를 하고 이렇게 장치한 다음에 예, DNA를 갖다 저기다가 시료를 갖다 이제 넣고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예, 이렇게 쭉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크기에 따라서 작은 크기는 빨리 갔고 큰 크기는 천천히 가는 이러한 형태로 전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작은 거 빨리, 큰 거는 느리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여러분들 미생물 실험에도 이제 했었지만은 예, 버퍼, 그다음에 아가, 그쵸? 한천, 그다음에 이제 삼각 플라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리고 저기에 이제 그 전기를 갖다 걸어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쟤네들을 갖다 담게 되는 용기, 그리고 여기 이제 전극들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고요. 이렇게 홈을 갖다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치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물을 넣어서 증류수를 넣어 가지고 얘네들을 온도를 높이면 우리는 어디에 됐어요? 우리는 이제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거기다 이제 넣어 가지고 멸균도 시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멸균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만 올리면 얘가 녹겠죠. 예. 그 온도 올린 거를 갖다가 이제 녹은 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붓게 됩니다. 붓게 되면은 저기 이제 굳으면은 홈을 갖다 이렇게 여기 홈이 쭉 달려 있는데 저렇게 달려 있는 만큼 이렇게 홈들이 파여져 있겠죠. 홈을 파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다가 시료를 넣는 거예요. 다 서로 다른 시료를 그 홈에다 넣으려고. 예,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굳은 형태예요. 굳은 형태고 하나를 갖다 떼서 저기다 놓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버퍼 안에다 담근 상태에서 이렇게 시료를 갖다 그 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갖다가 넣은 그런 장치에서 전기를 갖다 넣게 되면 쭉 저렇게 이동이 되면서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쭉 이동이 되면서 색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DNA 레더가 되는 거고 기준 샘플이 되는 거고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M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범인의 거다. 그랬을 때 용의자가 뭐 이렇게 많았을 때 M과 같은 용의자 중에서 같은 패턴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전기운동에 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뭐겠어요? 범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M하고 같은 게 대략 어느 정도예요? 뭐라고 보여져요? 6번? 그쵸? 6번이 패턴이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렇게 그 결과들 갖다가 이렇게 자외선 램프 속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험할 때 주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이 이제 염색약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닿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테고 또 UV 광학기가 여기 이제 그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직접 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만들어진 아가로스 젤 시료를 주입할 때 끝에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주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전기용동 탱크 젤 이런 동일한 전기용동 완충액을 갖다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가로스 용액을 주용해 부을 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렇게 이제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전기용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원리가 뭔지를 갖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요 전기용동을 직접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1교시 1차 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